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5층 연회장. 손주 서연이의 돌잔치 현수막이 분홍빛으로 휘날리던 그날, 저는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단상 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녀를 위해 직접 손글씨로 쓴 축사원고를 꼭 쥔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할아버지, 빨리 올라오세요. 며느리의 속삭임에 고개를 들자 연회장 안쪽에서 서연이가 하얀 한복을 입고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던 거친 제 손이 부끄러워져 소매를 더 깊숙이 내렸어요. 단상에 오르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 사이에서 딸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제 눈앞에선 35년 전 첫째 딸의 돌잔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땐 야간조 근무로 피로에 짓눌려 축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엔 반드시 우리 예쁜 서연이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 목소리가 떨리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문장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회장 뒤쪽 문이 쾅쾅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땀을 흘리며 달려오는 모습에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김철수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이크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팔을 잡는 경찰관의 손에 달아놓은 수갑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눈앞에 선명하던 서연이의 분홍띠가 흐릿해지더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제게로 뛰어오는 딸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아빠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외침에 경찰관이 1987년 5월 18일 밤 11시 인천 남동공단 제3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김민호 씨 살인사건입니다 라고 답하자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찰차 유리창으로 바라본 호텔 전경이 흔들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케이크 위에 세워진 초의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죠. 차창에 이마를 대니 차가운 유리 사이로 서연이가 할아버지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제 손에 앉아 떼쓰던 그 따뜻한 체온이 이제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서 얼어붙은 제 엉덩이로 전해졌어요. 경찰서 도착 직후 조사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뭉치를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표지에 찍힌 1987.05 18남동공단 살인사건 재수사라는 빨간 도장 옆에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 사진은 1987년 공장 출입증에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에 제 얼굴을 쓰다듬으니 먼지 낀 기억 속에서 공장 야간조 교대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 씨, 당신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제가 무슨 이라고 중얼거리자 그는 투명 파일 속에 든 노란 종이를 내밀었어요. 1987년 5월 19일자 신문 일면 헤드라인 남동공단 인근에서 청년 실종자 시신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흑백 사진 속에 내가 매일 걸어가던 그 골목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장의 사진이 더 던져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제출했다는 1987년 현장 증거 사진 속에는 피 묻은 작업복 조각이 있었죠. 그 옆에 놓인 DNA 검사 보고서에 김철수와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박혀있는 것을 보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그날은 제가 변명처럼 내뱉은 말이 채 끝나기 전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피해자 사인은 후두부 강타로 인한 두개골 함몰. 당신이 그 당시 사용하던 공장 기계인 프레스 해머와 흔적이 일치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프레스 기계처럼 제 가슴을 눌러댔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1987년 그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교대 시간, 공장 뒤편에서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숨가쁜 발걸음. 하지만 그건 절대 제가 한 게 아닌데. 경찰관이 내민 체포영장에 서명을 하려는 제 손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연회장에서 들려오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귓전에서 맴돌았어요. 체포 48시간 전, 저는 인천 남구 주안동 복지관 로비에서 김장 담가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8일 오전 10시, 손에 묻은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간지럽히던 그날. 아저씨, 이 배추 좀 더 눌러주세요. 옆에서 일하던 최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을 주어 김장독을 눌렀어요. 40년 동안 공장 프레스 기계를 다뤄온 손이 이제는 배추를 절이는데 사용되고 있으니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점심시간, 복지관 2층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펼치던 중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서연이 돌잡이 때 입을 한복 사진 보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골라주세요. 첨부된 사진 속 분홍색 한복을 입은 손주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장 야간조 교대 시간에 틈틈이 그린 손녀 초상화 스케치북이 집 책상 서랍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마주친 이장님께 인사했더니 철수 씨, 요즘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자꾸 수사 관련 문의를 하던데? 라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땐 그저 평범한 수사협조 요청인 줄 알았어요. 1987년 사건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6월 8일 오후 7시 32분, 우편함에서 뽑아든 흰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봉투 앞면에 김철수 귀하라고 인쇄체로 적힌 글씨가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안을 열자 검은 잉크로 쓴 편지 한 장과 1987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 복사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나요? 모든 진실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1987년 5월 18일의 증인 마이너스. 신문기사 헤드라인은 남동공단 인근에서 실종 청년 시신 발견이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피해자 머리에서 발견된 프레스 해머 흔적이라는 문구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 순간 38년 전 그날의 기억 조각들이 머릿속을 핥히었습니다. 1987년 5월 18일 밤 11시, 공장 야간조 교대종이 울리자마자 들려온 이상한 소음. 공장 뒤편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두 남자의 목소리. 편지 봉투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쏟아졌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공장 제복을 입고 서 있었죠. 사진 뒤편에 1987.05, 18-2315라는 시간 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경찰이 지목한 사건 발생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식탁에 몸을 기댔습니다. 땀이 주먹밥처럼 굳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죠. 식탁 위에 놓인 손주 돌잡이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커튼을 살짝 들여다보니 검은 SUV 한 대가 우리 집 골목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복지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계속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였어요. 우리 아는 사이인가?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자 그가 급히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문 첫면에 1987년 남동공단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선명히 보였죠. 복지관 도착 직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세수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방 속에 누군가가 몰래 투입한 듯한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증거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자수하세요. 빨간 잉크로 쓴 그 글씨체는 어제 받은 편지와 동일했습니다. 손이 떨려 메모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순간 복지관 청소부가 말렸어요. 아저씨, 그거 증거인데 왜 버려요? 점심을 먹으러 간 동네 국밥집 TV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987년 미제 살인사건, 최신 과학수사로 재조사 중이라는 제목 아래 제가 다니던 공장 옛 사진이 방영되고 있었죠.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기 나오는 분, 우리 동네 김철수 씨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자 식당 안 모든 눈동자가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랍장 깊숙이 숨겨뒀던 오래된 공장 출근 기록부를 꺼냈어요. 1987년 5월 달력 페이지를 펼치자 18일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옆에 딸 예은이 출생이라고 적힌 낙서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은 바로 첫째 딸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공장 출입 기록에는 2300 퇴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새벽 2시 창문 밖에서 다시 들려온 SUV 엔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니 그 차량이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심장이 마구 뛰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손주 돌잔치 초대장을 달력에 표시해둔 6월 10일까지 이틀 남은 시점, 갑자기 모든 것이 폭풍전야처럼 조용해졌습니다. 6월 9일 오전, 우체국에 들러 손주에게 보낼 생일 선물을 붙이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구 직원이 편지 봉투를 들여다보며 수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구석에서 문득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저를 찍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잠깐만요. 당신 누구요? 소리치며 뛰어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동생의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1987년 사건 재수사한다면서 형을 찾더라고. 전화기를 놓친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아내가 마저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며느리가 보낸 서연이 동영상을 보던 중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다시 켜자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로 당신의 죗값을 치르세요라는 문구가 떴죠. TV 화면에도 동일한 글이 반복적으로 출력되기 시작하자 전원 코드를 뽑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틈으로 밀어넣어진 봉투에는 공장 프레스 기계 부품 사진과 최종 경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설치며 창밖을 내다보니 SUV 차량이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메모하려던 순간 뒷좌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녹색 레이저 포인트가 제 가슴을 향해 조준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제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오후 3시 17분 인천 남동경찰서 제2조사실. 철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빛이 책상 위 DNA 검사 보고서를 번쩍이게 했습니다. 김철수 혈액 샘플과 현장 증거물 일치율 99.999%라는 빨간 도장 옆 박종민 수사관이 공장 배경 지도를 펼쳤어요. 1987년 5월 18일 밤 11시 20분 김민호 씨가 프레스 해머로 두개골을 강타당한 바로 그 시간,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 공장 후문을 두드리자 38년 전 그날의 야간 교대 종소리가 귓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공장 야간조 교대를 마치고 퇴근했습니까? 박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갑자기 폴더에서 노란색 파일을 꺼냈어요. 1987년 5월 19일자 병원분만 기록 사본이었지만 딸 예은이의 이름 옆엔 기록 소실이라는 검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는 5월 20일 오전 9시에 되었군요. 그렇다면 18일 밤 11시부터 19일 새벽까지 당신의 행적은? 순간 머릿속으로 그날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7년 공장 야간조 교대 종이 울리자마자 들려온 비명소리. 후문 쪽에서 들려오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남성의 신음.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라 현재 생존한 유일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박 수사관이 스크린을 켜자 80년대 공장 인근 골목길 CCTV 복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두 남자가 프레스 해머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분이 지난주에 자수했습니다. 1987년 당시 공장 야간 경비원이었던 조모 씨, 지금은 82세 노인이죠.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은 의안으로 가려져 있었죠. 이 사람을 아시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 사람이 피해자를 뒤쫓는 걸 봤습니다. 공장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 속 프레스 해머를 가리키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DNA 증거와 목격자 증언이 일치합니다. 박 수사관이 증거 봉투에서 피 묻은 작업복 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1987년 공장 지급품 목록과 일치하는 흰색 천에 김철수라는 이름표가 반쯤 뜯겨져 있었죠. 이 옷은 공장 뒤 쓰레기장에서 발견됐고 혈흔은 3차례에 걸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피해자와 100% 일치함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변명처럼 내뱉은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수사관이 현미경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작업복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3개. 하나는 피해자, 하나는 당신, 나머지 하나는 미확인 인물입니다. 2025년 최신 DNA 프로파일링 기술로 복원된 데이터가 화면에 깜빡였어요. 이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진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조용히 있던 노인 경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그날 밤 나는 분명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조사실이 아수라장이 된 틈에 제 시선이 스크린에 멈춰버렸어요. 1987년 5월 18일 자정, 공장 후문 감시 카메라에 잡힌 한 장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프레스 해머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비추고 있었죠. 이 영상은 어제 복원된 자료입니다. 박 수사관이 재생 속도를 늦추자 화면 속 인물의 왼쪽 팔뚝에 문신이 드러났어요. 용의자는 당시 공장장의 조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92년 마약 사건으로 사망 처리됐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 제 머릿속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1987년 그날 공장장이 이건 영원히 묻어야 할 비밀이라고 말하며 건넨 봉투에 기억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이 당시 딸의 입원비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진범을 감싼 이유는 뭡니까? 수사관의 고함 소리에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1987년 5월 19일 새벽 2시, 당신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이 공장장에게서 온 것 아닙니까? 그의 손바닥에 찍힌 계좌 내역에는 정확히 그 금액이 찍혀 있었죠. 공장장의 조카가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돈을 받고 침묵했던 그날의 선택이 38년 후에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사실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암전 속에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라는 익성의 비명이 울려 퍼졌죠. 불이 다시 들어온 순간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하는 사이 유리창 밖으로 인천 남동공단의 야간 조명이 어른거렸어요. 1987년과 똑같은 달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구치소 독방에서 박 수사관이 가져온 새 증거를 보았습니다. 2025년 AI 영상 복원 기술로 색을 입은 1987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옆에 떨어진 금속 조각의 인천제철 공장로 47이라는 각인이 선명했죠. 이 번호는 당신이 사용하던 프레스 기계와 일치합니다. 그의 말에 제가 그 기계는 공장장 조카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항변하자 그는 냉장고 크기의 문서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1987년 6월 1일자 공장 기계 할당 기록. 황색 종이에 타자기로 찍힌 문서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 47 프레스 기계는 1987년 5월 18일 당신 이름으로 반출 처리됐습니다. 제 서명이 아닌 위조 서명이 종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누군가 당신을 프레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수사관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영상에 숨이 탁 막혔습니다. 1987년 공장장의 조카가 2025년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는 모습. 그의 왼쪽 팔뚝에는 38년 전과 동일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남자는 1992년에 가짜 사망 기록을 만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0년 신분을 바꿔 귀국한 것으로 추적 중입니다. 왜 지금 와서?
제 중얼거림에 수사관이 경찰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돌려줬습니다. 2025년 3월 인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1987년 사건의 미확인 샘플과 일치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진범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당신을 대신해 죄를 덮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회전하던 찰나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팀장님, 방금 인천제철 공장 예터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굴됐습니다. 그녀가 내민 증거봉투 안에는 1987년형 금고, 열쇠와 피 묻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 김철수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문구가 적힌 것을 보자 38년 동안 공장장 일가가 저를 감시해왔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새벽 2시 인천구치소 407호 톡방. 달빛이 창살 사이로 비쳐내린 자리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들여다보던 중 페이지 사이로 흘러나온 황색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987.05 18밤 11시 15분 마이너스 교대종이 울리자마자 공장 뒤편에서 들려온 삽소리. 두 남자가 땅속에 무언가를 묻는 것을 목격함. 공장장과 그의 조카로 보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 메모지 각주에 영원히 묻어야 할 비밀이라고 적힌 필체는 공장장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3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1987년 5월 18일 밤 11시 7분 공장 야간조 교대종이 울리던 때 제복을 갈아입으러 창고로 가던 중 공장장의 검은 벤츠가 후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처리해라. 아무도 모르게. 공장장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고 창고 문틈으로 엿보았죠. 그의 조카가 프레스 해머로 땅을 파고 있었고 옆에는 피 묻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묻으면 끝나는 거죠?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에 공장장이 내 놈이 저지른 일을 내가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 라고 으르렁거렸어요. 구치소 화장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며 세수를 하던 중 문득 1987년 공장 화장대 앞에서 봤던 피 묻은 조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떨어뜨린 공구 상자 소리에 놀란 조카가 프레스 해머를 들고 달려드는 순간 누구냐? 그의 왼팔 문신용과 검 그림이 달빛에 번뜩였죠. 도망치다 주머니에서 떨군 공장 출입증이 그들이 묻은 증거들과 함께 땅속에 파묻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13일 오전 9시 면회실에서 박 수사관이 가져온 새 증거물을 보았습니다. 1987년 공장 인근에서 발굴된 금속 상자 안에는 피해자의 신원증명서와 함께 녹슨 프레스 해머가 들어있었죠. 이 기계의 일련 번호가 당신의 작업대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의 말에 제가 그날 밤 공장장 조카가 제 기계를 훔쳐 썼다고 항변하자 그는 AI 복원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1987년 5월 18일 밤 11시 30분 공장장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김철수 놈을 제거해야 해? 그날 밤 구치소 운동장을 걷다가 한 노인 수감자가 다가왔습니다. 1987년 인천제철 공장에서 일했지? 그의 왼손 검지가 없는 것이 눈에 띄었죠. 나는 그날 밤 네가 공장장을 쫓아가는 걸 봤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행적을 조작했다는 암호 같은 말을 남겼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수감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증언을 확보하기엔 늦은 뒤였습니다. 6월 14일 자정 독방 벽면에 공장 배치도를 그리던 중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987년 당시 공장장 집무실 바로 밑에 위치한 지하 창고 그들이 묻은 것은 피해자 유해가 아니라 공장 부지 매립비리 문서더군요. 2025년 현재 그 부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에서 시공 과정 중 인골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면회실에서 박 수사관이 보여준 위성사진 비교 자료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1987년과 2025년의 공장 부지 지층 분석 결과 3M 깊이에서 이상한 금속 반응이 포착된 것이었죠.
이 위치에 당신의 출입증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가 공장장 조카가 현재 그 아파트의 건설사 대표라고 알려주자 수사관의 안경이 반사광으로 번뜩였어요. 6월 15일 새벽 교도관이 전해준 비밀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1987년 공장장의 손글씨로 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죠. 김철수에 대한 증거 조작 대가로 500만 원 지불이라는 문구 아래 제 도장이 아닌 위조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 말미에 너를 지켜봤다는 경고문과 함께 2025년 현재 공장장 조카의 신병 확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3시 구치소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옛 신문 기사가 모든 퍼즐을 맞추게 했습니다. 1987년 6월 1일자 경제지 인천제철 공장 100억 규모 부지 매입 확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공장장의 인터뷰 사진이 실려 있었죠. 기사 본문에는 공장 인근 유유지 개발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38년 후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지역이었어요. 6월 16일 밤 독방 천장에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87년 그날 밤과 똑같은 천둥 소리 문득 공장장이 조카에게 했던 말이 귓전을 때렸어요. 이 땅 속에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묻어야 한다. 그들이 진짜 묻은 것은 살인 현장이 아니라 공장 부지의 유해물질 처리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유해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죠. 새벽 4시 면회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박 수사관이 증거품을 펼쳤습니다. 1987년 공장장의 개인 금고에서 압수된 녹음 테이프 김철수를 범인으로 만들면 땅값이 오를 테니 일석이조단. 그의 목소리가 선명히 재생되자 조사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테이프 비면에는 2030년까지 이 비밀을 지키라는 당시 시장의 지시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6월 17일 오전 10시 구치소 운동장에서 재판 준비 서류를 읽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사건 당시 담당 검사가 현재 인천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것이었죠. 그의 얼굴 사진을 보니 38년 전 공장장과 비밀 회동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권력의 덫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손목에 차인 수갑이 불현듯 따갑게 느껴졌어요. 2025년 6월 20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7호 법정 재판장 벽에 걸린 전자화면에 1987년 5월 18일 2317이라는 시간 숫자가 번쩍였습니다. 이 영상은 AI 사디 복원 기술로 재구성된 당시 공장 후문 CCTV 기록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떨리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꽂혔어요. 흑백에서 컬러로 변한 화면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아닌 공장장과 그의 조카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히 비쳤습니다. 공장장의 왼팔 문신용과 검이 달빛에 번뜩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피해자가 제발 제 명만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생생히 재생됐죠. 조카가 프레스 해머로 땅을 파는 사이 공장장이 이 땅 속에 내 죄와 내 미래를 함께 묻어주마라고 으르렀습니다. 그들이 묻은 검은 가방 1987년 당시 공장 부지 유해물질 매립 기록이 담긴 서류 더미가 AI 해석을 통해 화면에 실시간 번역됐어요. 재판장님, 이 자료는 2025년 6월 15일 인천시에서 발굴된 유해물질 샘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검사가 내민 환경부 보고서에 1987년 남동공단 지하수 기준치 5,000배 중금속 검출이라는 문구가 찍혔습니다. 배심원석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38년 동안 그 땅에서 자란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간 사실이 연대기와 함께 스크린을 가득 메웠죠.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박 수사관이 증인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1987년 사건 당시 감사팀원이었던 김민호 씨가 바로 이 매립 비리를 고발하려다 희생된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법정 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로 들어왔어요. 1987년 공장 회계팀장이었던 그가
전자음성 복원장치로 증언했습니다. 공장장이 김민호 씨 살해 직전 50억 원짜리 계약서를 불태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물 제2012번을 재생하자 화면에 2025년 6월 18일 새벽 확보된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1987년 5월 19일 오전 2시 공장장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남은 대화 김철수 놈의 출입증을 현장에 던져둬. 내 조카 지문은 모두 지워라. 경찰이 38년 후 발견한 그 출입증의 DNA에서 공장장 조카의 체액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가 배심원들에게 배포됐죠. 이 상상도 못할 음모에 휘말린 피고인은 변호사의 변론이 절반쯤 진행되자 갑자기 법정 스크린이 전자파 간섭으로 꺼졌습니다. 암전 속에서 거짓말. 소리와 함께 관객석에서 괴성이 터져나왔어요. 불이 다시 들어온 순간 피해자 유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피고인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원해. 그의 주먹이 제 얼굴을 스치던 순간 경찰관들이 제 몸을 덮쳤죠. 재판장의 법봉 소리가 법정을 진동시켰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2025년형 홀로그램 단말기를 작동시키자 공장장의 유령 같은 3D 영상이 증인석에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상하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공장장 조카가 현재 인천에서 신분을 위조해 살고 있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왼팔 문신이 1987년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제 변호인이 돌연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즉시 공장장 조카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법정이 술렁이자 재판장이 이 법정은 이미 30분 전에 그를 긴급 체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관객석 뒤편에서 들려온 수갑 소리가 법정 전체에 메아리 쳤죠. 38년 동안 그림자처럼 제 뒤를 쫓던 SUV 운전사가 바로 그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언이 떨어지자 딸이 관객석에서 일어나 아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선 1987년 그날의 공장장이 웃으며 사라지는 환영이 겹쳤어요. 무죄 선고문을 받아든 제 손가락이 1987년 공장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때로 돌아간 듯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 눈물이 양복 소매에 떨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박 수사관이 조그만 USB를 건넸습니다. 1987년 당시 공장장이 유언으로 남긴 음성 파일입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한 순간 내 죄를 김철수에게 덮어 씌운 건 내 생애 최대의 실수였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38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지만 이미 공장장은 10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였습니다. 인천 해운대 길을 걷던 중 한 노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1987년 공장 야간 경비원이었던 그는 그날 밤 당신이 공장장을 추격하는 걸 봤다고 속삭였어요. 왜 그때 침묵했냐는 제 물음에 그는 가족이 위협당했다는 답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죠. 그 자리에서 발견된 봉투 안엔 1987년 공장장의 비자금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명단 첫 줄에 당시 시장과 검사장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집 현관에 놓인 신문 일면을 보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38년 만에 무죄 확정. 진범 체포 제목 아래 1987년과 2025년의 제 사진이 나란히 실렸죠. 하지만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진 건 신문 칠면에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동공단 유해물질 피해자 유족 127명. 집단 소송 예고. 내 무죄가 그들의 고통을 덮을 순 없을 거라는 생각에 서랍에서 오래된 공장 출입증을 꺼냈어요. 2025년 6월 21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정문. 무죄 선고문을 꼭 쥔 채 계단을 내려서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법원 광장 한켠에서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를 끌며 다가오고 있었죠. 그의 왼쪽 눈은 의안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38년 전 공장 야간 경비원의 눈빛이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장이 당신을 쫓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1987년 공장 출입증이 바람에 날렸어요. 출입증 뒷면에 김철수라고 적힌 글씨는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가족이 위협당해서. 그의 눈물이 의한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자 저도 모르게 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진실을 말합시다. 그날 저녁 인천 남동공단 예터에 세워진 평화기념공원 초입에 섰습니다. 38년 전 프레스 기계가 우뚝 서 있던 자리엔 벚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박 수사관이 건넨 USB를 꺼냈습니다. 1987년 공장장의 유언 녹음 김철수, 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이 흘러나오자 벚꽃잎이 USB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죠. 실수라면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첫 마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손이 떨려 발표 자료를 떨어뜨렸어요. 1987년 저는 이 땅이 공장일 때. 목소리가 가쁘게 떨리자 관객석에서 한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도 이 공장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의 말에 법정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공원 복도 터에서 진실의 산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1987년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며 공장 부지 아래 묻힌 유해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을 알렸어요. 6월 28일 첫 번째 청원서를 인천시청에 제출했을 때의 뿌듯함. 주민 1237명의 서명이 담긴 그 문서가 시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7월 4일 공원 내 기억의 전시관 개관식 날, 박 수사관이 특별히 반출한 1987년 증거물들을 전시했습니다. 피해자의 피 묻은 작업복 조각, 프레스 해머, 복원된 CCTV 영상 전시관 중앙에 설치된 홀로그램 스크린에선 공장장의 조카가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된 모습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개관식 연설을 마치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관객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8월 15일 광복절, 공원에서 열린 평화의 걸음 행사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들고 온 1987년 사진들을 연결해 1km 길이의 인간 벽을 만드는 순간 드론 카메라가 하늘에서 그 광경을 포착했죠. 그날 밤 TV 뉴스에서는 과거와 화해하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 행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손주 서연이와 함께 벚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도 커서 진실을 지킬 거예요. 9월 1일 인천교육청 초청으로 지역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용기의 대가라는 제목의 수업교실 뒤편에 걸린 1987년 신문 스크랩을 보며 시작했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희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좋아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건넨 명함에는 평화기념공원 대표 김철수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0일 공원 내 카페 테라스에서 박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내민 2026년형 태블릿에는 인천 남동구 지하수 오염 피해자 보상법 통과 소식이 빛나고 있었죠. 당신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우리 모두가 해낸 거조라고 답했어요. 카페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원 산책로엔 주민들이 건강검진 부스를 찾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장 유해물질 피해 조사를 위한 무료 검진, 그것이 제 새 삶의 첫 번째 사업이었으니까요. 12월 31일 공원 불꽃놀이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안겨오는 순간 38년 전 그날의 수갑찬 감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원히 함께일 거야.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하늘에 터진 붉은 불꽃이 1987년 공장 불길을 덮어버렸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평화기념공원 추모의 벽 앞에 섰습니다. 127명의 피해자 이름을 새긴 청동판에 손가락을 대니 차가운 금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당신들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벽면에 비친 제 모습 뒤로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38년 동안 얼어있던 가슴속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아침 공원 관리실 책상 위에 놓인 유서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공장장의 조카가 구치소에서 쓴 것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죽은 자보다 크다는 문장 아래 그의 왼팔 문신용과 검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죠. 그 유서를 기억의 전시관 보관함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진실을 기억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음을.